뉴욕 증시가 6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고점 부담에 방향성 탐색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이 분위기를 바꿀 것으로 보는데요. 자,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이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좀 시장에 부담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CPI에 이어서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월 대비 0.5% 증가하면서 예상치였던 0.1%를 좀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헤드라인 CPI를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PPI가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CPI 역시도 하락세가 더뎌질 수 있다라는 우려에서 연준의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차익 실현 욕구로 좀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서비스 가격이 좀 크게 올랐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서비스 가격이 견조하다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미국의 경기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조차도 좀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앞으로도 물가 지표가 그렇게 크게 둔화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기대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소비가 좀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 기대지수 예비치 역시도 좀 개선될 흐름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 요인으로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좀 주목해 보시면 이러한 데이터에 따라서 좀 금리 인하를 좀 인내해야 된다 또는 뭐 앞서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전망 지금 방금 짚어주신 대로 계속해서 시점이 좀 시장에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연준하고 시장하고 시각차가 좀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뭐 3월 금리 인하 그리고 6번의 금리 인하 이런 부분을 좀 과도하게 시장이 반영을 했었다면 이제는 물가 지표나 이런 생산자 지표를 보면서 조금씩 이 연준과 그리고 시장 간의 괴리가 좁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좁혀지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성이 워낙 지금 낮다 보니까 민감하게 데이터에 좀 반응하는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경기가 결국엔 좋다라는 점이 배드 뉴스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굿뉴스로 작용하는 부분이 좀 더 강했고요. 또 실적이 견조하게 받쳐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과도하게 뭐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기보다는 좀 건전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큰 우려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좀 변동성에 좀 민감할 때 오히려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여전히 5월, 6월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6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3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4번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뭐 5월에 하느냐, 6월에 하느냐, 7월에 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올해, 연내, 특히 뭐 상반기 안에서는 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오히려 이런 굿뉴스를 큰 배드뉴스보다는 좀 기다리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정 가운데는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현지 시간 21일 나오는데요. 관심이 크고 또 기대도 큽니다. 어느 정도 나와야지 기대를 좀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전망 그리고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합하기만 해도 좀 안도하는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명한 프레이즈가 있죠. 뉴스에 팔아라.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오게 되면 모멘텀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좀 감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밸류 부담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가격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실적의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만 나오더라도 그 차익 실현 욕구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지금 이번에 나오는 실적보다도 앞으로 4분기까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의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는 이 AI 기술에 따른 반도체 칩
수요는 결국에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 시장 점유율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2분기라든가 3분기에 뭔가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치가 떨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 계단식의 상승을 흐름을 보면은 밸류에이션의 확장, 멀티플은 계속해서 펀더멘털이 개선되면서 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를 이어서 이런 AI 기술 반도체 칩을 제공하는 또 다른 회사가 있죠. 이 AMD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시장 점유율 80%의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다소 작지만 이 AMD를 주가를 보시면 엔비디아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부합하는 실적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숫자만 나오더라도 멀티플 확장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종합해서 봤을 때 이번 주 또 앞으로 뉴욕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제 최근의 흐름은 결국에는 이제 주가, 그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냐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무시하고 추세적인 흐름을 보자. 이 두 가지로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은 계절적으로 2, 3월은 좀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지금 빅스라는 이 공포지수,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할 수 있는 빅스 지수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거의 1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10 이하로도 지금 떨어져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굉장히 작은 뉴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고 모멘텀이 없다라는 주제만으로도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단기적으로의 변동성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을 추세적인 흐름이 변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뭐 지켜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추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때쯤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을 좀 예상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2, 3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 상승 모멘텀은 다소 줄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추세적인 2, 3, 4분기까지 봤을 때는 이 반도체 그리고 AI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꺾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도 짧게 좀 짚어보죠. 좀 답답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겁니까?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처럼 굉장히 드라마틱한 경기 지표가 좋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업 실적이 고공행진을 한다거나 이런 펀더멘털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출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쪽의 반도체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본다면은 한국 같은 경우도 크게 시장이 아니면 지수가 훼손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3월 전망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저 PBR 관련 모멘텀 그리고 반도체 관련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도 역시 3월 수출 지표, 4월 수출 지표 이런 경제 지표, 수출 지표를 확인하면서 점차 고점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 PBR 그리고 반도체 모멘텀은 긴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까지 유효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6일에 이 저 PBR 관련한 정부의 세부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중소형주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은 그런 종목까지도 저 PBR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별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라든가 실적이 좋지 않고 캐시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것 같고요. 대형주 중심으로는 이 저 PBR 관련 모멘텀은 좀 더 길게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조연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